2030년 당신 책상은 텅 비어 있을 확률이 70%입니다. 사무실 불은 꺼져 있고 동료들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AI가 채우고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내놓은 전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15년 안에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택지로 바뀐다고요. 돈의 의미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테슬라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 키만 한 로봇이 올해 말부터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가격은 소형차 값이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급여? 당연히 필요 없죠.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올해 중으로 완성된다고 주장한 게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GI예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인지 활동을 수행하는 AI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단순 업무만 기계가 처리했습니다. 생산 라인 조립이나 고객 응대 같은 거요. 그런데 AGI 시대가 열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의료진, 법률가, 설계사, 재무 전문가까지 모두 대체 위험에 놓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화 속도예요. 현재 AI 처리 능력은 반년마다 10배씩 커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성능이 1년 반마다 2배가 된다던 기존 공식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머스크는 2030년쯤이면 AI 총 지능이 전 인류를 합친 수준을 넘어설 거라고 내다봤어요. 역설적이게도 사무직 종사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I는 정신노동에서 압도적으로 강하거든요. 육체노동은 정교한 기계 장치가 필요한 반면 머리 쓰는 일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해결되니까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정밀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업무를 본다면 벌써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다고 봐야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살의 중형 회계법인 소속이고 12년 경력의 연봉은 9천만 원이에요. 날마다 재무제표 분석하고 세금 상담하고 감사 문서 작성하며 지내죠. 그런데 2029년 어느 화요일 아침 회사 공지가 하나 뜹니다. 자동화 시스템 전면 도입 완료, 조직 슬림화 일정 안내. 회계사 25명 중 18명이 정리 대상이고 김 과장도 포함됐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전문성이 석 달 만에 쓸모 없어진 거예요. AI가 김 과장보다 속도는 100배 빠르고 오류는 제로이며 인건비도 들지 않으니까요.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교체 타이머가 작동 중일 겁니다. 머스크는 이걸 일이 취향에 문제가 된다고 표현했는데 듣기 좋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자체가 증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몸을 쓰는 직업은 괜찮을까요? 전혀요. 테슬라가 만드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체제로 들어가는데 한 대당 가격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만 원에서 4,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아십니까? 머스크 말로는 3년 안에 사람 외과 전문의보다 수술을 더 잘할 거라고 해요. 적외선부터 자외선, 엑스레이까지 동시 감지하고 손떨림 제로의 피곤함도 모르며 실수율은 거의 없거든요. 병원, 제조 현장, 배송센터, 음식점, 편의점까지 어디든 투입 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확산 속도예요. 한 회사에서 효과를 보면 다른 곳들이 우르르 따라 도입하거든요. 안 그러면 경쟁에서 밀리니까요. 자동화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머스크는 일이 운동이나 게임처럼 변한다고 했습니다. 생계 수단이 아니라 여가 활동이 된다는 거죠.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급여가 없어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만둘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일을 수입원으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AI 세상에서는 이 등식이 깨져요. 일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일은 자아실현과 의미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사항이라는 말의 진짜 속뜻이에요. 경제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쉬지 않고 공장 가동하고 병원 운영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 노동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사람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죠. AI와 로봇이 모든 생산을 맡는다면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머스크는 부족함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은 경제학의 근간이에요. 자원은 제한적이고 욕망은 끝없다. 그래서 값이 매겨지고 경쟁이 생기고 화폐가 존재 이유를 갖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진다고요? 상상해보세요. 로봇 100만 대가 24시간 건물을 세웁니다. 필요한 만큼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장에 사람 없이 로봇끼리 부품 맞추고 점검하니까 원하는 만큼 생산 가능하죠. 인력 부족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급락할 거고요.
지금 아파트 한 채가 12억 원이라면 미래에는 건설 로봇이 석 달 만에 완성해서 1억 5천만 원에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화폐는 어떻게 변할까요? 머스크는 돈이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희귀성에서 나오는데 로봇이 무상으로 만들어주면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박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살이고 평생 모은 재산이 4억 원이에요. 노후 준비로 빠짐없이 저축했죠. 매달 급여에서 120만 원씩 떼어서 적금 넣고 펀드 사고 보험 들었습니다. 22년간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런데 2036년이 됐습니다. 로봇 경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기초 생활비가 거의 0에 가까워져요. 식품도 자동 농장에서 나오고 집값도 로봇 건설로 떨어지고 진료비도 로봇 의료진이 처리해서 거의 공짜입니다. 박 씨의 4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명목으로는 여전히 4억 원이고 계좌 숫자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실제 가치는 거의 제로일 수 있습니다. 돈 쓸 곳이 사라졌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박 씨가 가입한 연금 상품, 저축 상품, 의료 보험이 전부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 회사들도 같은 처지거든요. 병원비가 없는데 의료 보험을 왜 들어요? 노후에 돈이 필요 없는데 연금을 왜 받습니까? 상품 존재 근거가 무너지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걸 보편적 풍요라고 불렀습니다. 최저 생계비 지급보다 한 단계 위 개념이에요. 최저 생계비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을 주는 거지만 풍요는 누구나 넉넉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좋은 거 아니냐고요? 표면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과도기가 문제입니다. 당장 2026년에 로봇 경제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10여 년, 20여 년에 걸쳐 천천히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일자리 소멸 속도와 새 체제 정착 속도가 따로 놀 수 있어요. 이게 불안의 핵심입니다. 29살 최 대리를 봅시다. 대기업 홍보팀 막내예요. 매일 통계 뽑고 카피 작성하고 캠페인 짜며 지내는데 2028년 AI 홍보 툴이 들어옵니다. 이 도구가 최 대리 업무의 75%를 처리하고 팀원 18명 중 13명이 정리돼요. 최 대리는 운 좋게 남았지만 2030년 두 번째 감원에서 결국 나갑니다. AI가 한층 진화했거든요. 최 대리는 재취업에 나서는데 이력서를 150군데 넣지만 모든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AI가 사람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니까요. 1년 반, 2년이 지나도 자리가 안 보입니다. 그럼 최 대리는 굶어 죽을까요? 아니에요. 정부가 기초소득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월 180만 원입니다. 방 없고 끼니 해결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최 대리의 하루는 텅 빕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지만 갈 데가 없고 소셜 미디어를 보면 지인들 소식이 올라오는데 누구는 AI 스타트업 다니고 누구는 1인 사업 성공했고 최 대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집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그렇게 흘러요. 이게 머스크가 경고한 사회 충격일 수 있습니다. 화폐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까요? 머스크는 돈은 자원 분배를 위한 정보 체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생존 도구지만 미래에는 그냥 숫자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예금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10년 후에도 그 금액이 같은 힘을 가질까요? 머스크 전망이 맞는다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의문입니다. 머스크도 똑같이 고민했고 해답을 제시했어요. 승부는 전력과 칩이다. AI 경제의 결정타는 기술력이 아니라 전기 공급일 수 있습니다. AI 연산센터 하나가 얼마나 전력을 소모하는지 아십니까? 중소도시 전체 수준이에요. 로봇 100만 대를 하루 종일 가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머스크는 2026년쯤이면 중국 전력 생산이 미국의 3배에 이를 거라고 했습니다. AI 경쟁의 최종 승부는 칩 설계가 아니라 에너지 기반 시설일 수 있어요. 가정 상황을 하나 돌려보죠. 한국 정부가 2028년 국가 AI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목표는 2032년까지 전국에 AI 특구 12곳을 조성하는 건데 예산은 120조 원이에요. 하지만 8달 후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특구 하나의 원자로 한기 수준의 전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송배전망도 모자라고 발전소 건설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바로 목조임입니다. 기술은 준비됐는데 기반이 못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칩도 같은 문제예요. 머스크는 반도체 확보가 AI 경쟁의 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최신 칩 하나가 35,000달러에서 4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00만 원에서 6,300만 원인데 AI 센터 하나에 이게 수천 개 들어가요. 더 심각한 건 중고 칩지하 시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중고품을 원가의 160%에 사들이고 있고 클라우드 칩 대여료도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시간당 120달러였던 게 지금은 600달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금력 있는 기업만 AI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 대표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AI 영상 진단 기술을 개발했고 정밀도가 98%예요. 대박 아닙니까? 하지만 사업화를 못할 수 있습니다. 칩을 구할 길이 없거든요. 반면 김 회장 대기업은 자금이 넉넉하니까 칩을 선구매했어요. 기술은 정 대표보다 떨어지지만 인프라가 튼튼하니까 시장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기술력 차이보다 자본력 차이가 더 결정적일 수 있는 겁니다. 정책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머스크는 정부가 보편적 풍요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으면 정부가 수입을 책임지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성이 있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한국 인구 5천만 명에게 월 220만 원씩 준다면 연간 1320조 원이에요. 한국 정부 예산이 650조 원 수준인데 2배가 넘습니다. 세금을 어디서 걷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로봇 과세예요. 로봇 한 대당 세금을 부과하자는 거죠. AI 수익에 과세하자는 목소리도 있고요. 하지만 기업들은 반발할 겁니다. 로봇세 매기면 우리는 해외로 간다. 정책 딜레마가 폭발할 수 있어요. 세금 안 걷으면 재정 붕괴고 세금 걷으면 기업 엑소더스입니다. 여기다 글로벌 기술 각축까지 겹쳐요.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중간에서 눈치만 봅니다. 미국 칩 쓰자니 중국 시장 날리고 중국 협력하자니 미국 제재 받고요. 윤 사장 중견 제조사를 봅시다. 미국산 AI 체계를 도입했고 효율이 35% 올랐는데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 막히면서 회사 위기가 오는 거죠. 반대로 이 사장 기업은 중국산 로봇을 들였어요. 가격이 미국산의 60%거든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누설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미국 시장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어느 길을 택해도 위험일 수 있어요. 이게 글로벌 경쟁의 민낯입니다. 정리하죠. AI 경제의 목조임은 세 가지예요. 전기, 칩, 정책. 이 셋이 풀리지 않으면 머스크의 낙원은 신기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10년 뒤에도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실까요? 예금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 돈은 지금과 같은 힘을 가질까요? 답이 안 나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강 씨와 송 씨입니다. 둘 다 32살, 연봉 5,500만 원 같은 회사 사원이고 출발점이 동일합니다. 강 씨 선택을 봅시다. 2026년 5월 강 씨는 퇴근 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요. 생성형 AI 활용법이에요. 매일 40분씩 투자하고 배달 음식 한 번 줄여서 수강료 냈습니다. 8달 후 회사에 AI 체계가 도입되고 팀 23명 중 14명이 정리돼요. 하지만 강 씨는 AI 운영 담당으로 이동합니다. 오히려 연봉이 25% 올랐어요. 1년 반 후 강 씨는 독립 컨설턴트가 되는데 4개 업체에서 AI 자문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월벌이가 9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송 씨 선택을 봅시다. 2026년 5월 송 씨는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해요. 뉴스는 봤지만 나랑은 상관없을 거라고 믿었고 퇴근 후엔 게임했습니다. 8달 후 송 씨는 정리됩니다. 11년 경력인데요. 재취업에 나서지만 1년 8개월이 지나도 자리가 안 보여요. 정부 기초 소득으로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끼니 걱정은 없지만 송 씨는 매일 아침 11시에 일어나고 갈 곳이 없어요. 낮에 카페에 앉아 책을 보고 밤에 집에 와서 영상 봅니다. 주말에 지인을 만나면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쉬는 중이야 라고 답하지만 상대 표정이 느껴져요. 1년 반 후 차이를 보세요. 강 씨는 월 950만 원 경력 상승, 새 기회예요. 송 씨는 월 180만 원 무업, 사회 단절입니다. 출발은 같았는데 1년 반 후 결과가 천지 차이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관련 무료 콘텐츠 하나를 시작하세요.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매일 40분만 투자하세요. 당신 직무의 자동화 위험도를 측정하세요. 모니터 앞에서 일한다면 대체 위험도 75%예요. 대비책을 익히세요. 소액이라도 AI 관련 주식이나 상장지수 펀드에 나눠 투자하세요. 엔비디아, 테슬라, 반도체 업종요. 방향이 중요하고 금액은 그 다음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 모니터 옆에 메모지 한 장 붙이세요. 2026년 1월 나는 무엇을 골랐는가? 6달 그 메모지를 다시 보세요.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봤습니까? 머스크 전망이 100%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30%만 들어맞아도 세계는 달라집니다. 결정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